다음 소식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 ARM과 네오버스 컴퓨트 서브 시스템 CSS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를 통해 선단 공정 및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AD 테크놀로지가 국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업계에서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되며 고성능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AD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최근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설계 지원 사업 수주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ARM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으며 AD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평양물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 기대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 20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물산은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 과열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관련된 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평양물산의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 디서티원은 오프라인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충전재 수요 증가로 우모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면서 미우놀이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성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의 활성화와 고성능 프리미엄 기판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PCB 제조 설비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성의 PCB 공정 자동화 설비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회사는 고성능 PCB 제조 장비를 글로벌 PCB 제조사에 공급하는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성은 다음 달 의무 보유 물량 해제로 인해 상당한 주식수가 시장에 풀리게 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태성의 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업 전망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는 PCB 제조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습식 설비 및 연마용 설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확장과 시장 변화는 태성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일단 보류한 사실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진이엔티의 승인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방통위는 YTN의 발전과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최종 승인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노조 YTN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YTN과 연합뉴스TV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가 123억 원 규모의 HBM 고대역 폭메모리 제조용 가압장비 수주를 확보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예스티는 경쟁사의 고압 어닐링 장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공격적인 대응을 통해 특허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예스티의 주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예스티는 올해 3분기에 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신규 타입의 HBM 장비 수주를 통해 고객사의 HBM 투자에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11번가에 대한 강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SK스퀘어가 재무적 투자자 FI들이 보유한 11번가 지분 18.18%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11번가 매각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 업체 Q10이 11번가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콜옵션 포기 결정은 국민연금 및 사모펀드 운용사 H&Q코리아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드래그 얼롱동반 매도권을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K스퀘어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후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SK스퀘어가 11번가의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IG넥스원은 최근 국방품질 경영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국방산업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방위사업청과 136도로켓 비룡의 3차 양산 계약을 체결, 935억 7,2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지찬 대표의 사면인 가능성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내수 시장 탈피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희박한 상황입니다. 한편 LIG넥스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연말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국-의 수출 계약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소식이 전해진 후 시공테크를 비롯한 관련 테마주들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급락하며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NN, 동방선기, 부산산업 등 다른 관련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부산 엑스포의 개최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공테크는 엑스포 관련 전시관 용역을 수주해왔으며 이번 유치 실패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휴니드,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종목들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SNS텍은 4거래일 만에 7% 급등하며 5만원 선을 재돌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SNS텍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SNS텍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에 대해 순매도를 기록하며 다소 다른 투자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식시장의 다양한 투자 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택 주가 더 OLIGIO의 캐나다 보건당국 MDL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캐나다 시장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원택 아시아와 글로벌 KOL 그룹 더 그랜드2의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원택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원택은 최근 유한타증권의 주간 추천주에 포함되었으며 34분기 신제품 출시 후 44분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어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현대오일뱅크가 바이오디젤 제조공장 건설을 포함한 3단계 바이오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제품 밸류체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10대 제조업체들은 100조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고 현재까지 약 66%를 집행하였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에 대한 미국에서의 임상시험에 파란불이 켜졌고 현대차증권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LG전자, LG이노텍은 나노융합성 과전에 참여하여 나노기술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은 신사업 분야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